카메라가 고장나가지고 7년 된 컴퓨터라서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껌껌한 화면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음, 혹시 그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강의 보고 오신 분 있나요? 혹시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없으신가 보니까. PPT? 아니면은 제너러티브 그 어드버서리얼 모델을 그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나요? 그 비전 하셨던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네, 공부 한번 본 적은 있다. 아, 심수기 때 수업에서? 아, 좋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그 강의랑 또 원문, 논문 좀 스까스까해서 만들어 봤고,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은 제가 요즘 리뷰하고 있는 지난번에 노멀라이징 플로우 했으니까 이제 플로우 매칭 관련해서 시간 남으면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되고 있는데? 공유 화면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되고 있는 거? 네. 네, 일단 지금까지 배운 것들 리캡을 좀 하자면은 아, 제너러티브 모델의 기본 틀을 일단 설명을 하고 시작해요, 강의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은 어떤 데이터 분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샘플을 어, 조금 그러니까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어떤 모델로 그것을 근사시켜서 거기서 또 샘플을 추출한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로 그 추출하는 모델을 파라미터라이즈하고 그리고 그 분포를 가지고 샘플을 해서 어떤 게 잘 모델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한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모델들의 어, 기본 틀이었고 또 모델 패밀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세 가지를 배웠죠. 그래서 먼저 오토리그레시브 같은 경우에는 체인 룰을 사용해서 뭐 마르코프 체인 그걸 가정을 두고서 문제를 간단한 예측 문제, 다음 거 예측 문제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VA 같은 경우는 모델의 음,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뭐 가우시안,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같은 방법을 통해서 뭐 샘플링 하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었고 또 노멀라이징 플로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오토인코더와 비슷한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와 비슷한데 거기서 디코더가 특별히 인버터블한 그 것을 사용해서 어, 그 인버터블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정의된 디코더를 사용해서 또 이제 벡터 필드로 보고 또 계속해서 합성 함수를 통해서 어, VA처럼 이렇게 스토캐스틱한 게 아니라 디터미니스틱한 샘플을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델 패밀리들의 공통점이 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바탕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일단 가져왔거든요. 뭐냐면은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어, 아주 좋게 나오는데 혹시 근데 샘플을 잘 못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생각만 해보면은 만약에 데이터가 1%만 모델이 1%만 좋은 샘플을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를 만들어냈다.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도 저 차원에서는 뭐 3차원 막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3개 뽑고 이건 좀 설명 다시 드리면 아 로그를 취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보면은 파라미터에서 뽑아낸 분포가 파라미터의 분포가 데이터의 분포에서 상수만큼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상수만큼의 차이가 저차원일 때는 꽤나 커요. 그래서 어, 좋은 파라미터의 분포가 아닐 때는 당연히 라이클리드가 낮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상수의 값이 의미를 별로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래에서 보시면 이거와 같이 어, 이 데이터와 파라미터의 이 결국에는 로그 값이 선형적으로 증가를 한다. 즉, 그 값 자체는 지수적으로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 로그 100이라는 숫자는 차원이 뭐 아주 커지는,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백이 기본이고 또 막 생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수만까지 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줄 요약하면은 어,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좋게 나와도 샘플은 대부분 가베이지인 경우가 많다. 고차원 데이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런 라이클리후드를 배제하고 어떤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여기서 GAN, GAN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했냐? 이건 논문에는 없는 얘기인데 강의에만 있는 거거든요. 통계학에서 저희가 기초적으로 배우는 이 표본 검정을 사용을 했다고 보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이제 P라는 표본이래. P라는 분포가 있고 Q라는 분포가 있어서 거기서 각각 샘플을 하나씩 추출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씩이 아니라 P라는 분포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의 집합과 그쵸? Q라는 것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의 집합 S1, S2가 있고 그리고 그 S1과 S2만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과연 P와 Q가 같은 분포일까를 검정을 하는 게 이표본 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T에 대한 식, 요거는 이 검정을 하는 크라이테리언이 되는 식이죠. 이 식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테스트는 likelihood free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likelihood라는 거를 여기서는 결국에는 디스트리뷰션 간에 어, 계산을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거기서 뽑은 샘플만 가지고 또 외연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바로 소리 켜고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이표본 검정으로부터 약간의 감명이라 해야 되나? 인스파이레이션을 받은 거고, 그리고 지금 다음 게 렉 걸려서 클릭이 안 되고 있어요. 잠시만요. 음. 아,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껐다 다시 켜야 될 것 같아요. 공유 다시 되었나요?
공이 안 됐어요. 아니, 뭔가 약간 껐다 켜진 느낌은 없는데 마우스 클릭을 따라가고 있긴 한거 공유지. 아, 네, 로딩 주고 뜨고 있어. 음, 잠시만요. 갑자기 노션이 렉이 걸려가지고.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음, GAN의 큰 틀을 먼저 보자면은, 오버뷰를 해보자면은, 이 오브젝티브는 경제학에서 최대 kép최소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의 참가자가 있고, 여기선 D랑 G죠.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인데, 그 둘이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금 목표는 상대방의 실수를 최대화하고 자신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이제 폰 노이만이 뭐 증명한 거 막 이것저것 있는데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D 같은 경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해서 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일단 일종의 함수예요. 그래서 G가 생성한 어떤 샘플을 보고서 이게 P 데이터로부터 수출된 것일까? 혹은 다른 여기선 PG겠죠? PG로부터 추출된 샘플일까? 그거를 가르는 그런 함수고, 그래서 음,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D의 목표는 P 데이터가 생성한 표본, 그러니까 진짜 표본에는 다 1을 주고 또 G가 생성한 표본에는 다 0을 주는 게 이제 D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G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G한테 감별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G라는 분포가 G라는 모델이 가진 분포로부터 샘플을 추출했을 때 P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샘플하고 구별이 안 된다. 즉, G가 항상 같은 값을 내놓는다. 그러면은 G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제너레이터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D 맞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표를 한 번 더 다시 정식화를 하면은 요 VGD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 같은 경우는 이 밸류를 최대화시키면 된다. 이 밸류가 뭐냐면은 어, 결국에는 그거죠. 그 아까 설명드린 P 데이터가 생성한 표본인지 G가 생성한 표본인지 잘 맞히는 그런 어떤 밸류 펑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논문을 보면 나오는데 어, D가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즉 어, P 데이터 X와 PGX를 분모로 가지고 데이터 X가 분자로 가 있는 이런 함수라서,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P 데이터와 PG가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어, P 데이터 곱하기 2분의 P 데이터 X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함수를 가지면은 어, 가장 좋은 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여기다가 음, 그냥 간단하게 식을 세워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그 간단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으로 그냥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옵티멀하다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게 바로
지금 V가 맥시마이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요게 지금 이거는 노테이션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 식하고 같은 꼴이죠. 그래서 요 이라는 노테이션과 이 썸이라는 노테이션은 거의 지금 근사가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그 로그 D C 맞죠? C X와 그리고 요 요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의 합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음 요거랑 비슷한 모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 오브젝트로 돌아와서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KR 다이버전스를 조인트로 생각을 해서 양쪽을 그러니까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보나 같게 시메트리컬하게 만든 게 JSD예요. 그래서 어 원래 CG는 지금 맥스 V였죠? 이 맥스 V식을 KL 다이버전스 식으로 바꿔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 JSD, 그러니까 KL에 대한 식이니까 다시 JSD로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의 지금 C라는 식은 어, JSD를 0으로 보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어, 완전히 옵티멀한 상황에서 즉 PG와 P 데이터가 동일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로그 4라는 어떤 상수가 된다. 거기로 수렴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겐의 이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아, JSD 나오는 건 진짜 신기하네요. 그쵸. 저런 식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걔네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림으로 알기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빨간색 이 가우시안이, 어, 그 P 데이터다. 그러니까 진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아직 옵티마이즈 하기 전이니까 가우시안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뭔가 그 베리언스와 민이 다르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뭔가 구별을 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 그냥 이거 구별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잘하고 있는데 그럼 얘를 구별을 못하게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한 번 트레이닝을 뭐를 하냐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준비만 하고 있던 거에서 아주 잘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는 애가 되었죠, 비교적. 그 다음에 누구를 옵티마이즈 하냐면은 다시 제너레이터를 옵티마이즈 합니다. 근데 이 D를 놓고 G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서로 상대방 모델을 조건으로 놓고 잘하도록 싸우게 만든다.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폰 너비만이 증명한 건데 단 하나의 해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 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P 데이터와 PG가 같아진다. 그러니까 초록색과 빨간색이 겹치게 된다. 그리고 D는 항상 2분의 1을 내뱉게 된다. 이렇게
음, 수렴을 하게 되고요. 알고리즘을 뭐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요 G 제너레이터 모델로부터 프라이어를 먼저 생성을 하고 마치 뭐 오토인코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나 뭐 똑같죠. 이 프라이어를 먼저 샘플을 하고 그 다음에 어, P 데이터로부터 샘플을 하고 같은 개수를 샘플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맞히는 거죠. 맞춰서 어, 저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근데 여기는 디센트가 아니라 어센트인데 이거는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의에서 제대로 다뤄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큰 아이디어는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터레이션 안에서 다시 그걸 놓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놓고 이 제너레이터 모델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반복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한 스텝을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alternating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세 번, 다섯 번 이런 식도 하거든요. 아마 후속 논문 그 겐을 이용한 다른 논문들 중에서는 K가 더 크게 설정된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한 번만 했고 그리고 그거를 number of training iteration만큼 반복을 한다.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 G를 업데이트, D를 업데이트나 D를 업데이트, G를 업데이트. 그게 한 번의 이터레이션. 그다음에 D를 업데이트, G를 업데이트 이렇게 한 번의 이터레이션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강의에서도 간단히만 얘기하고 넘어가서 저도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 이 옵티마이제이션 챌린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 그 수렴이 마치 뭐 EM 알고리즘이나 그런 것처럼 항상 로스가 항상 감소하는 방식이면은 이제 좋은 건데 겐 모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실레이션이 있다. 그러니까 로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감소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감소하다가 어느 스레시홀드를 넘으면은 그다음부터 다시 로스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증가함수가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초기 겐에서는 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겐 쓰는 논문들은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그런 걸 잘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도 다시 올라갔던 데가 그러니까 왜 그런지 설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최근 논문을 읽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드 콜랩스라는 거는 어, 그 저희 스터디에서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센트릭 데이터 가지고 이미지를 학습시키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계속 똑같은 거 뵙게 되는 그런 현상 언급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결국에는 어 저희가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점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한 개로 계속 수렴하게 된다. 그러니까 근처에 로컬 옵티마에 빠지게 된다.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비헤이비어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모델이 잘못된 걸 만들면은 점수를 잃게 되고 뭐 그 RL 같은 거랑 이제 유추를 해서 생각해 보면은 어 그러면은 점수를 못 따게 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면 점수를 딴다. 그러면은 점수를 따는 행동만 무한 반복하면은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게 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지금 잘 풀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강의에서는 뭐 자세히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할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밑에 있는 네. 챌린지 썰이 사전 부분 화살표요? 음,
저는 일단 그레이디언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스트리뷰션이 여기서는 이제 뭐 1차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 기울기를 따라서 여기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키고 있다. 뭐 그렇게 직관적으로 저를 이해했는데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 네.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때요? 네네. 제일 처음에 제드락습하기 전이어서 조금 왔다 갔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아직 제드락습되기 전이면 어떻게 그렇게 경향성을 따르는 성질을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거는 어,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논문 자세히 읽어보면 써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초반에 그렇게 설정을 했겠죠. 이니시얼라이즈를 그렇게 했겠죠. 아마도. 아, 그냥 초기 상태가 저런, 네. 그러면 초기 상태가 완전 뒤집혀서 저런 쪽으로 가 있어요. 아, 완전 거꾸로 초기 상태를 계속 학습하고 나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빼먹었었는데 여기서 저희 로스가 1-DG로 지금 설정이 돼 있잖아요. 이 뒤쪽 텀이 여기 와야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만족시키는 민맥스를 찾는 건데 근데 이 뒤쪽 같은 경우가 어, 그 초기에 좀 잘, 그러니까 값들이 다 너무 이제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잘 그걸 못 한다고 해요. 구별을 못 한다고 해요, 초반에. 그래서, 어, in practice 어떻게 하냐면은, 1-DG 대신에 그냥 DG를 학습을 시켜서, 그럼 초반에 빠르게 수렴을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게, 음, 그러니까 테크닉이 그런 게 여기서는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어, 그 발표에서는 뺐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일단 걔는 여기까지인데 음, 시간이 지금 3시 55분인데 의견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플로우 관련 논문을 간단하게 봐드릴까 아니면은 그거는 나중에 세미나로 미룰까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둘 다 괜찮다? 음, 계신 분들 편한 대로. 그리고 빨리 가고 싶으시면은 근데 저는 둘 다 괜찮나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되어 있는 거는 그냥 논문 한 편인데 만약에 세미나로 준비하면은 제가 그 뉴럴 OD랑 플로우 매칭이랑 또 뉴럴 OD를 사용하지 않는 플로우 매칭도 있거든요. 그거랑 저희가 VA에서 배웠던 그 어몰타이즈드 트레이닝 있었잖아요. 그런 걸 적용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좀 종합적인 리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미나를 하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뉴럴 OD요? 네. 저도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공부가 덜 돼 있어서 발표하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에 세미나 혹시 시간 나면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오디오 근이 없다고 하는 것도 비슷하게 구할 수 있고. 아, 그쵸. 근데 보통은 근이 있도록 포뮬레이트를 하죠. 근이 없는 그 수리과학부에서 다루는 근이 없는 공간은 잘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뉴럴 오디오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장점이 있을까요? 해가 있는 공간에서 하는. 어떤 점이 장점이냐? 그러니까 그 동력각 같은 거를 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벡터 필드를 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도 이제 벡터 필드를 다루는데 그때 음, 그 패러미터라이즈를 하는 것을 어,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계산 자체를 그 패러미터라이즈 하는 게 아니라 그 벡터 자체를 패러미터라이즈 하기 편하게 만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해 근사가 되도록 하는 거죠. 네. 더 공부되면은 그러면은 제가 정리해서 발표해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요.